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어저께 그 대광 로제비앙하고 디에트르 리비에르 대방건설에서 한 두 군데가 특공을 받았는데 로제비앙 같은 경우가 0.58대 1이었어요. 전체 평균이. 그리고 대방건설에서 분양한 거는 2.38대 1로 무난하게 청약을 받았는데 그 로제비앙의 그 청약을 특공을 분석해 보니까 특공을 보겠습니다. 보면 다자녀 가구에 126가구가 배정을 받았는데 31군데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추천도 126가구를 배당을 했는데 5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니까 0.5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게 한 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 요 세 가지 타입의 접수한 건들이 경쟁률을 깎아먹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층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251세대가 배당이 됐는데 175가구가 접수를 해서 0.7대 1 정도 되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251세대 중에 191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0.76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괜찮은 청약을 받았는데 나머지 유형의 접수가 상당히 미달된 거죠. 0.24대 1, 0.24대 1, 0.4대 1 막 이렇습니다. 특히나 이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0.24대 1입니다. 지금 배당을 126가구를 배당을 했는데 31건밖에 지원 안 한 거예요. 이게 지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자녀 가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3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이 된 가구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렇게 많이 배당을 한 이유는 있겠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만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요즘에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그러잖아요. 출산율을 낮은 데다가 결혼들을 안 합니다. 결혼들도 안 해요. 결혼을 뭐 안 하는 이유는 뭐 여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아예 집 구하는 걸 포기하고 집 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혼들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또 했다 치더라도 애를 안 낳아요. 앞으로가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분양할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향후에 그 수많은 아파트는 누가 다 살 건가요? 누가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팔려고 그러면 사줘야 될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처에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애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뭐 낳자고 해서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되는 건데 참 걱정입니다. 이 경쟁률을 딱 보면서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까? 노부모 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가구가 분양이 배당을 받았냐면 38가구를 배당을 해줬는데 9가구예요. 0.24대 1. 노부모 봉양도 없다는 거예요. 애도 안 낳아. 노부모 봉양도 안 해.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기간 추천도 126가구를 배당을 해줬는데 51가구. 이것도 하나의 정책상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정책상 해준 것 같은데 별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 이제 이거만 단순한 0.58대 1이라는 것을 단순한 계산으로 봐서 대강 로제비앙이 1순위에서 참 어렵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저께 1순위가 마감이 됐잖아요. 예상외였습니다. 예상외로 경쟁률이 폭발적이었습니다. 1순위에서 다 마감됐어요. 1순위에서 마감이 돼서 12.58대 1, 23.77대 1, 11.84대 1. 오히려 지방 기타 지역들이 경쟁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울 전국에서도 11.84대 1이에요. 11.84대 1.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교육열은 한마디로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육열 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학교라는 게 전국에 3군데가 있잖아요. 제주도, 송도, 그 다음에 이제 평택. 근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되게 주변 다른 데하고 좀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가 지금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전매 제한 6년입니다. 6년. 의무 기간이 3년이에요. 의무 기간 3년인데도 이 정도의 경쟁력을 보였다는 거는 어차피 6년 후에 이 집을 되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이러한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6년 후에는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의 지금 청약 경쟁률을 보인 거예요. 부동산은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6년 후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경쟁률을 보였다는 거고, 또한 그 같이 경쟁을 했던 대방건설이요. 대방건설이 분양했던 또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257대 1도 있고요. 디에뜨르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132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일반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이렇게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뭐 건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워낙 일반 공급으로 분양하는 가구 수가 작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주변에 있는 앞으로 여기가 입주가 되고 사전 청약했던 이런 데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난리가 난 이유는 여기 국제학교라고 하는 거하고 이쪽에 초중고 특목고가 들어오는 이 학생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이 단지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국제학교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죠. 어저께는 제가 이제 이곳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뭐, 걸어서 다니기는 좀, 나름대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그렇게 난리가 난 거고, 여기도 제가 단지 설계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뷰도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 뷰보다는 바로 학세권입니다. 학세권.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한 사항이 걸려져 있는데, 전매 제한이 6년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고 의무 거주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제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경쟁력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어디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면 이 동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탄도 지금 어저께 1순위가 마감이 됐는데요. 1순위가 마감됐는데 여기도 지금 블록이 3개 블록이 동시에 하는 거고, 건설사가 지금 4개의 건설사가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어저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받았는데 여기도 보시면 경쟁률이 다 높습니다. 경쟁률이 다 높아요. 여기도 그렇고 1블록, 2블록 55대 1 다 마감입니다. 일부 평형에 일부 여기만 좀 미달인 것 같지만 여기도 다 소화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탄 파크리스 이 단지는요, 전매 제한이 10년입니다. 대강 로제비앙에 비해서 4년이나 길어요. 전매 제한이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의무 거주기간이 5년입니다. 엄청난 제한 사항에도 이렇게 많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반영해 주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20%, 30%까지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다시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리턴을.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경쟁이 높다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대강과 이 디에뜨르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라고 하는 호재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동탄 파크리스 여기는요, 여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된대요. 여기 이 블록이 이제 3개입니다. 블록이 3개인데 옆에가 뭐가 있냐면 기흥 CC하고 상록 CC가 있어요. 2개의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에 전경이 보이는 거죠. 골프장의 전경이.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주거 단지예요. 주변에 무슨 학교가 많고 학세권도 아니고 그냥 주거 단지예요. 주거 단지. 주거 단지인데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거는 향후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저께 대강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판단했던 거는 특별공급에 대한 경쟁률 때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특공에 대한 경쟁률을 분석해 보니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0.7대 1, 0.8대 1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1순위는 별 무리 없이 분양이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쟁률을 깎아먹은 게 다자녀, 그다음에 노후봉양, 기간 추천,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경쟁률을 좀 깎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걸 빼고 난다면 대강 노재비용 같은 경우는 학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청약이 마감될 거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대강 노재비양은 다른 지역들이 경쟁률이 많이 안 좋지만 지금 화양지구가 많이 안 좋잖아요. 화양지구가 안 좋다 하더라도 거기는 학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분양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예상과 마찬가지로 전부 1순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미분양 그 특공에서 지금 이제 미분양 난 거죠. 미달된 가구 수는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돌릴 거예요. 일반 분양 돌려서 저것도 다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저께 특공을 보고 대강을 좀 안 좋게 판단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쟁률의 그 숨은 진실은 따로 있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그게 특공에서 가장 수요층이 많은 데가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예요. 나머지 유형들은 그냥 나라에서 배정을 해주라고 해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접수 건수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단지의 특공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는 많은데 다자녀, 그다음에 기간 추천, 노부모 봉양은 접수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안 좋았지만 그 두 가지 봤을 때는 충분히 1순위에서 마감이 됐고 될 거라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던 거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학구열로 대강 노재비양은 1순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분양률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분양률이 높다는 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차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 마음 먹었던 분들은 지금 결정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평생 사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점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세력 외에는 일반 개미들은 저점, 고점에서 절대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